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세법 문제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다음 페이지죠. 12번 문제입니다. 526페이지를 보면, 자, 지난 그 집중심화 시험에서도 부가가치세법 전반에 대해서 묻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의 기본 개념 정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에 이제 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1번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한다.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당연한 거죠. 자,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와가지고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하게 되면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것을 공제를 해준다. 두 번째, 음식점업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액은 공급가액의 1.3%다. 맞습니까? 12번에 1.3%는 음식점업 사업자는 1.3%고 간이과세자는 어떻습니까? 간이과세자는 2.6%를 공제를 하는 거죠. 자, 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틀리기 좋은 문제죠. 왜? 음식점업 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간이과세자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 일반 과세자에 대한 이야기는 1.3%가 맞지만 간이과세자는 2.6%이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된다는 거죠. 12번 같은 경우는 별표를 하셔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왜 어렵냐? 41회 시험이 언제 시행됐습니까? 2009년 12월에 시행됐었는데, 2009년. 자, 보통 이게 4회, 이제 우리가 1년 연중에 4번 시험을 보게 되죠. 4번째 시험 보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3번,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행세 공제는 받을 수가 없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렇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들도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풀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집중심화 시험보다는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2009년 10월 달에 시행되었던 제40회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40회 기출 문제는 조금 상대적으로 41회 문제보다도 조금 수월합니다. 자, 이제 534페이지죠. 2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숫자만 나오면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납세물산의 2010년도 손익계산상 매출 총이익이 260만 원입니다. 아래 자료를 보고 2010년도 매출액을 추정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집중심화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죠.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거였는데 매출액 알려줬고 매출원가는 우리가 구했어야 되죠. 구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거꾸로 매출 총이익은 알려줬죠. 그리고 매출액을 모르는 거고 매출원가는 여기서 구하라는 얘기죠. 구하라는 매출 원가를 구하게 되면 매출액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매출 원가를 구하라는 건데 이제 필기 안 해도 아시겠죠.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 합해야 되겠죠. 얼마? 550만 원이 된다. 자, 550만 원에서 상품 타개정 대책 이제 실기하시면서 하실 건데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에 증정한 거 요거는 매출 원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해도 더해야 될 거다, 빼야 될 거다. 빼야 된다. 이것은 매출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5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차감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얼마? 200만 원. 이것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250만 원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매출 총이익이 260만 원이다. 매출 원가가 250만 원이다. 그럼 원래 매출액은 얼마가 되었어야 된다? 510만 원이 되었어야 맞았다 하는 얘기죠. 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535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자, 1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비교. 자, 종합 원가 계산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종합 원가 계산이 출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을 비교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비교. 1번,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의 배부 과정이 필요하나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표현, 맞는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제품 생산에 적합하나, 다품종, 소량,
소량, 주문 생산 같은 거 있죠. 자, 요런 게 적합하다고 했죠.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종류 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동일 종류 제품 생산에 적합하다, 맞는 표현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 자, 완성품 환산량 이야기가 나오면 뭐다? 종합원가 계산이다 하는 얘기죠.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 이런 용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개별 원가 계산과 연결을 시킨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은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